번째 순서로 넘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는 코로나19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학생들이 온라인 개학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등교 개학을 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 이제 다시 퍼졌어요. 이태원에서 시작된. 그래서 개학이 추가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고3부터 이제 이틀 뒤죠. 20일부터 이제 네. 등교 개학을 시작하게 된다고 해요. 그러고 이제 순차적으로 점점 이제 어린 친구들이 등교 개학을 하게 될 텐데, 아무튼 그래서 현재는 지금 뭐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우려스러웠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면 어쨌든 모여서 다 같이 공평한 상태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으니까 괜찮겠지만, 이게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면 여건이 쉽지 않거나 이런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우려가 사실 뭐 저만 있었던 건 아니고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좀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도 공평하게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뭐 조치를 취하고 노력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개학으로 공부하는 게 어려운 사람들, 또 어려운 곳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신선영 기자가 소개하고 본인이 직접 취재한 기사가 이제 이런 질문에서 출발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네네, 맞아요. 예, 코로나19 이후에 온라인 개학을 했는데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 온라인 개학으로 수업 듣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질문 갖고 이제 사진을 찍고 취재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온라인 개학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좀 더 연장됐어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장애 학생을 둔 학부모들의 걱정은 좀 어떤가요? 아무래도 당연히 더 클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취재해야겠다, 사진으로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는 예. 3월 달이었나? 제주도에서 그 발달장애 아이를 가진 어머니가 자살을 했어요.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집에서 네네네. 이제 돌보는 일도 너무 어렵고, 예.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이런 일도 너무 어려워져서 네. 자살을 하셨는데, 그 기사를 보고 나서 네. 뭔가 그 코로나19의 약한 거리에 이런 장애인 부모님들도 함께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네. 다행히 이제 한 분이 허락을 해주셔서 집으로 가게 됐어요. 네. 네네네. 그래서 어머니를 뵀는데, 사실 그 애들을 돌보는 일은 어려운데 하루 종일 같이 붙어 있는 거는 더 그럼요.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네네. 그 어머니가 가장 힘들다고 하시는 부분이 이 친구의 동생이 2명이 더 있는데 이 3명의 식사를 챙기는 일이 되게 어렵다고 하셨거든요. 네네네. 그 동생들도 혹시 장애가 있나요? 아니요, 그 그렇진 동생 않아요. 2명은 이제 비장애 네네네. 학생이고, 네, 그 주연 양은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학생인데, 그 고등학교는 졸업을 했어요. 근데 고3 신소영 기자가 취재한 게 주유현 네, 학생인 거죠? 주연 학생이고 지금 20살인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공과라는 이제 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이게 전공과는 전공과 좀 생소한 이름이에요. 네, 특수학교에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과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친구는 이번에 서진학교라고 새로 세워진 특수학교 입학을 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온라인 수업으로 지금 수업. 대체를 서진학교 하고 있습니다. 전공과에 입학할 예정이었지만 지금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서진학교는 어떤 곳인지 일단 좀 궁금해요. 그리고 지금 온라인 교육은 또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이 서진학교 어떤 곳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이 학교를 이름을 검색을 하시면 아마 그 무릎 꿇고 있는 어머니들 사진이 제일 많이 나올 텐데, 네네. 그 예전에 강서구에 특수학교가 한 군데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구로구로 등교한 학생들이 많다고 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2013년에 발표를 한 게 강서구에 특수학교를 설립을 하자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여러 차례 미뤄지면서 이제 2016년 목표를 계획을 했었는데, 그때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 일부가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무슨 토론회가 열렸는데 거기 이제 그 장애 학생 어머니들이 오셔서 무릎을 꿇고 호소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이 저희가 이제 기사로 많이 보고 참 공분을 샀었죠. 엄청나게. 맞습니다. 화가 많이 났었어요. 네, 그렇게 어렵게 이제 개교를 한 학교가 서진학교고, 올해 3월부터 학생을 받고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진행을 못하고 개교를 못한 거네요. 그렇죠. 학교는 개교를 하고 선생님들도 되게 좋으신 분들만 많이 왔다는 소문이 퍼질 정도로 학교는 이제 열어놨는데 학생들이 와야 되는데 학생들이 못 오고 있는 상황. 세상에, 학교가 지금 비어 있겠군요. 네. 그러면 이 특수학교의 온라인 수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요? 지금 수업 듣는 것도 직접 보셨어요? 네, 제가 집에 가서 그 유연 씨가 이제 하고 있는 수업을 봤는데, 사실상 어머니가
보여주신 거죠. 이제 유연 음. 양은 핸드폰으로 수업을 보는데 아, 그 네. 나머지 동생들이 컴퓨터랑 태블릿 PC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네. 모바일 핸드폰으로 보고 있는데 어머니가 틀어준 영상을 봤는데 가령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만드는 걸 영상을 보여주면 5분짜리 네. 선생님이 만들고 그거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거의 수업 자체로만 봤을 때는 수업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영상으로만 봤을 때는 수업이라고 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수업이고, 네. 이제 체육 수업이라고 해서 올라온 영상을 봤는데 유튜브로 연결이 돼서 네. 그 아기상어 동요 아시죠? 그 네, 동요를, 예, 그거를 따라하는 영상을 보여주는 게 수업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사실상 전공과 수업은 직업교육을 받아야 되는 수업인데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실습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쵸. 그런 수업이 전혀 아니고 약간 땜빵식으로 아, 하는 그러면 수업이 그게 많았어요. 우리 줌 같은 어플 네. 사용해서 화상으로 이렇게 회의를 예를 들어 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이제 서로 소통을 하고 피드백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네네. 지금 신소영 기자가 본 수업 같은 경우는 그냥 녹화된 영상을 틀어주는 거예요? 그쵸.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9시에 만약에 온라인 수업이 시작한다 그러면 9시에 앉을 수가 없는 친구들이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 그 장미라 어머님도 하셨던 얘기가 9시 수업을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녹화된 영상을 들어와서 출석을 하고 퀴즈를 풀면 그냥 그게 수업 처리가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대로 수업을 들었다고 말하기도 뭐하네요. 네, 네, 그쵸. 아니 그리고 이게 전공과면 실습 물품을 어쨌든 실습 그걸 만들었으면 네. 만든 것도 이제 보고 같이 이제 뭐 고쳐 나갈 것도 이야기를 하고 좀 네. 이래야지 수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냥 만든 영상을 보여준 다음에 똑같이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사실 맞아요. 참 수업이라고 하기도 좀 어렵겠네요. 네, 네. 그래서 되게 지금 이 시간이 가는 걸 되게 아까워하시더라고요. 그럴 것 그러니까. 같아요 진짜. 그리고 보니까 특수교사 순회 교육이라는 것도 있어요. 네. 네, 이건 어떤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에도 있었던 방식인데, 네. 이제 특수교사 2명이 한 조를 이뤄서 일주일에 한두 번 그 신청한 가정에 방문을 하는 교육 방식인데요. 이제 이것도 장미라 어머님께서는 되게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요? 낯선 분이 오셔서 네. 이제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는 그러니까 접촉 자체를 좀 줄이는 편인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특수교사가 집에 왔을 때, 약간 거기 자녀들이 다, 나머지 자녀들도 있고, 네. 이제 가령 그런 좀 위험 부담을 안고 하기가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하셨고, 사실 네. 이거를 하는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특수교사 그래요? 네. 노동조합에서도 이거를 좀 철회해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코로나19. 순회 교육을 하지 않는 쪽으로 해달라. 네, 이게 뭐 원격 수업을 하는 취지에 이게 맞지 않다라고 네. 하면서 이제 철회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앞에서 이제 나온 이야기랑 좀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 지금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나서 바깥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점점 줄여나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걸리면 그냥 일반인들보다도 더 이제 힘들 테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집안으로 점점 더 고립되는 식으로 지금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는데 장애를 가진 분들이 유일하게 외부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곳 중 하나가 복지센터였을 것 같은데 이 복지센터도 사실 지금 휴관에 들어갔죠. 네네. 그래서 점점 더 이게 점점 더 고립되게 만드는 악순환의 반복일 것 같아요. 복지센터 쪽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 복지센터도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통화를 했을 때 지난주 목요일부터 다시 나가게 됐다라고 하시던데 네. 그것도 이제 어떤 학부모께서 이 아이들이 활동할 시간이 없으니까 집 밖을 좀 나갈 수 있게 복지관에서 따로 수업을 만들어 달라. 네,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래라면 지금 다른 복지센터는 거의 휴관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 유연 씨 같은 경우는 그 월요일 금요일 치료센터를 가는데 언어 치료를 받는데 거기는 이제 그러니까 사설이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곳이고 가령 이제 다른 장애 학생들은 이제 그것마저도 갈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보통 집 밖을 나가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하루에 한 번 엄마가 이제 산책을 하는 그 시간만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 또한 이제 어머니도 생활적으로 굉장히 고립되어 있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일상이 지금 거의 다 마비가 된 상태더라고요. 아침에 교회를 가시고 뭐 오후에 수업을 들으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 자체가 지금 다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령 뭐 학생들의 교육권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한테 온전히 넘어오는 그 보육 문제도 네네네.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옛날에 예전에 김영하 기자가 썼던 기사가 이제 생각이 났어요. 그 네네. 장애인에게 더 가혹한 코로나19 그 네네. 기사의 결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 기사에서 이제 다뤘던 것도 그 돌봄을 뭐 사회복지센터나 뭐 이런 데서 나누지 못하고 그 장애인의 가족에게 그 돌봄의 짐이 다 온전히 이렇게 네. 쏟아지면서 그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계속 가정 안으로만 고립이 되고 그래서 저는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나요. 그 장애를 가진 아이하고 그 어머니가 24시간 붙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네, 장애인을 맞아요. 돌봐줄 시설이 지금 문을 닫아버린 상황이라 네. 그래서 감기 기운이 살짝 있어가지고 혹시나 코로나19일까 해서 진짜 감기약을 막 엄청나게 물처럼 막 이렇게 드셨었다는 그 대목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네, 아무튼 이 코로나19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분들이 다 힘들겠지만 뭐 지금 기사에서 말씀드린 장애인을 비롯해서 사회적 약자 또 저희가 네. 외국인 노동자들도 한번 네. 기사에서 다룬 적 있었는데 이런 사회적 약자들은 사실상 더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하고 사회가 다시 한번 더 이 사회적 약자, 약한 연결고리를 한 번 더 살펴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신서영 기자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시사인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사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62호이고요. 그 이천 화재 참사 노동자의 마지막 통화가 커버 스토리예요.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 이 기사가 커버 스토리니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기사 말고도 다른 기사들도 함께 같이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